다음은 기출 예상 문제. 먼저 데이터를 이렇게 열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열어놓고서 이 데이터를 갖고 이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래에도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제1작업 또 더블 클릭하고 제2작업 또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해당 셀을 반드시 그죠? 그룹을 지정해 줘야죠. 그룹을 어떻게 지정합니까?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든 시트 선택하시고 A열을 찍고 오른쪽 버튼 열 넓이 1을 쓰고 확인 한 다음에 반드시 아래에 시트 그룹된 시트를 해제해 줘야 됩니다. 다른 데를 클릭해 주고 이렇게 해제됐죠, 그죠? 다른 데를 클릭한 상태에서 1작업에 오셔서 이제 작업하는 건데 시간 관계상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해 놓았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데이터 입력 시 주의할 점은 어제도 배웠듯이 이 부분을 2019 입력하고 무슨 키를 누르고 입력합니까? Alt 키 플러스 엔터 키죠. 그리고 그다음 몇 개라면 한 셀에 여러 줄을 입력하려면 Alt 키 엔터. 여기도 Alt 키 엔터, Alt 키 엔터죠. 그 다음에 여기다 있네요. Alt 키 엔터. 그 다음에 할 일은 요 범위를 마우스로 이렇게 지정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눌렀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거도 범위 지정했습니다. 여기도 범위 지정했어요. 여기도 범위 지정했어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데이터 합치고 가운데 정렬했죠. 그죠? 데이터 셀 통합 가운데 정렬을 한 거죠. 이렇게 그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입력하는 방법에서는. 그러면 여기 지상대로 먼저 모든 데이터는 이겁니다. 모든 데이터는 글꼴 요거 먼저 할까요? 글꼴 굴림 10이란다. 그러면 어디 요거 누르랬죠? 요거 그죠? 요 버튼을 누르셔서 홈에 요 굴림 쓰고 엔터 11 쓰고 엔터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정렬 방식이 있어요. 정렬 방식은 숫자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중에 요거는 이렇게 오른쪽 정렬을 하겠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요것도 오른쪽 정렬하고 이런 것들은 다 가운데 정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목은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 모양으로 그림자 오프셋 가운데를 서식할 거고 이름은 아파트 매매 현황. 그리고 이렇게 입력하기 위해서는 가로로 두루마리형은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어디서 삽입에서 도형에서 두루마리형이 어디 있나요?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 모양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쓰셔야죠. 아파트 띄울 거 띄우고 매매가 현황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요거 경계를 눌러주시고 홈 탭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이죠. 굴림 엔터 치시고 24 크기 엔터 치시고 요거 반드시 해줘야죠. 그죠?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이렇게 위에가 세로 가운데 높이 가운데 요게 가로 가운데 이렇게 가로 가운데 이렇게 눌러주시고 글자가 검정색이네요. 요거죠? 검정색 자동으로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 채우기는 노랑입니다. 노랑 이게 채우기죠? 노랑색 채워주세요. 이렇게 되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나 빠뜨렸네. 요거죠? 그림자 오프셋 가운데가 있죠? 선택된 상태에서 서식 눌러서 도형 효과에 누르시면 그림자 오프셋 가운데 아래쪽 오프셋 가운데 이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목 작업은 끝났네요. 그 다음에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결제란 작업해 줘야죠. 결제란은
이쪽으로 와서 여기다 요런 데 하지 말고 요 아래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제란을 쓰세요. 결제 오른쪽 가면서 담당 대리 팀장 이렇게 해주시고 결제에서 세 줄을 내려오셔서 오른쪽 버튼 요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자를 세우려면 홈 탭에 요거죠. 글자 세우기 세로 쓰기 열을 줄여주셔야죠. 열을 줄여주시고 이렇게 알맞게 줄여주시고 요것도 가운데 정리는 안 됐을 경우 반드시 가운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거 가운데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담당 아래 두 줄을 내려와서 병합해 주시고 오른쪽 아래 여기죠. 자동 채우 핸들로 정확히 끌어주시고 다 영역 지정하셔서 오른쪽 버튼 여기죠. 여기다 모든 테두리 하자마자 홈 탭에 오셔서 복사, 그림으로 복사,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이쪽 방향 눌러주시고 홈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 상태에서 또 이걸 지워줘야죠. 이렇게 10번을 끌어서 드래그, 그 다음에 삭제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결제란이 만들어진 거죠. 알맞게 영역 이렇게 지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절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전체 영역 지정하시고 전체 영역 지정하셔서 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거 모든 테두리 됐죠? 그러자마자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됐죠? 그 다음에 제목을 빼놓고 아래 두 줄도 빼놓고 여기까지 영역 지정해서 오른쪽 버튼 또 테두리 가서 굵은 테두리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대각선이죠. 여기 찍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테두리 셀 서식해서 직접하면 셀 서식 누르시면 테두리 요거 실선 대각선 이렇게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영역 주황색 채우기네요. 범위를 지정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파트명 누르고 여기도 면적 누르시고 주황색 채운다 홈 탭에 채우기에 주황색 있죠. 이렇게 하면 색을 채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네요. 유효성 검사를 했어요. 여기 아파트명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눌러서 항상 목록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원본을 클릭하시고 아파트명이니까 아파트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지정하면 되고 확인 버튼이 나왔으니까 첫 번째 걸 선택해 주세요. 그렇다면 유효성 검사 끝났네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셀 서식에서 요 범위 E5에서 여기죠. E5에서 H12 셀 서식에서 유효성 끊으면서 G10이네요. G12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숫자 뒤에 10,000원을 비교했는데 1000단위 10,000원이죠. 그죠? 1000단위하고 10,000원을 넣어라. 이렇게. 그러면 범위를 지정합시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 다음에 셀 서식,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여기죠. 샵코마 샵30 나오죠. 거기다 큰 따옴표 하시고 한글로 10,000원 큰 따옴표 닫으시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확인. 그 다음에 숫자는 오른쪽 형태니까 홈 탭에서 요거 오른쪽 정렬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요 범위입니다. H5 여기죠. H5서부터 그 아래는 이름을 정의를 뭐라고 하락폭을 했는데 이름 정의를 어때요? 여기 지정하는 것이죠. 이름 정의는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범위 지정하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름 상자 클릭해서 하락폭 이렇게 하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함수를 사용하여 값을 구합니다.
먼저 보면 1번은 여기 작업 범위 지정해서 작업할 겁니다. 평당 가격 10,000원을 구할 건데 요 가격을 2020년 매매가 2020년 매매가 있어요. 그거를 나누게 합니다. 뭘로 나눌 거냐면 면적 제곱미터 요거를 나눌 거예요. 그죠? 요거 값을 요거로 나눠서 곱하기 3.3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반올림 함수를 사용하여 정수로 표현하라. 정수는 소수점을 없애버리는 뜻이니까 예를 들어서 1, 2, 3.24 뭐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 소수점을 반올림 정수로 구하시려 하니까 여기가 요거만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건 없애라. 그러면 여기 1의 자리를 0으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라운드 함수를 사용해서 요 값을 놓고 계산하고서 콤마하고 0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지금 범위 지정하셔야죠. 범위 지정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식 입력조 클릭해 주시고 는 반올림 R O 됐죠. 두 번째 나오죠. 탭키 FX 누르셔야죠. FX 눌러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2020 매매가 요거죠. F5셀 클릭한다. 나누기 슬래시가 나누기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 제곱미터 요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해줘야죠. 곱하기 3.3 됐어요. 그 다음에 값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넘버 디지트에 넣을 수 있는 정수만 변화 1의 자리는 0이라 했어요. 0을 넣어줍니다.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런 값이 나왔을 때 0의 위치는 바로 요게요. 요게 위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수만 표현되고 소수점은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결과값이 여기에 쭉 나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위에 찍고 무슨 키?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를 친다. 됐죠? 10,000원 가격이니까 이것도 뭡니까? 이렇게 그냥 숫자가 똑바르니까 그대로 내려두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또 여기 범위 지정해서 또 작업할 겁니다. 2번은 먼저 범위를 지정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순위를 구하네요. 2020년 매매가의 내림차순 순위를 1서부터 3까지만 구한다. 2020년 매매 요거예요. 요거를 순위를 1등에서부터 3등까지 구하는데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뭘까요? 계단을 내려오니까 큰 값을 1등으로 만들어라. 가장 작은 값을 꽂히라는 뜻입니다. 그 위에는 공백을 표시합니까? 그러면 순위 함수 함수에다 if 함수 안에 순위 함수를 써서 해당 값을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봅시다. 범위 지정해 줘야죠. 이렇게 순위 범위 쭉 범위 지정하시고 다시 여기 수식 입력줄 클릭하셔서 는하고 if 들어가야죠. I 탭키 눌러 주셔야죠. 순위 들어갑니다. R 그 다음에 요거죠. RANK EQ 탭키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FX 눌러 줘야죠. 됐죠? 칸이 3칸 나오는데 첫 번째 칸에는 순위를 구할 값 이걸 클릭하고 두 번째 REF 여기는 범위죠. 범위는 요거에서 이거의 범위가 됩니다. 범위 세 번째 칸은 띄어놔도 되죠.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니까 그럼 볼까요? 여기 첫 번째 칸을 클릭해서 요거 F5셀을 클릭한다는 건 F5셀을 참조한다는 뜻이에요. 참조하고 두 번째 칸을 클릭해서 범위를 지정한다. 절대 참조해야죠. 반드시 F4번 눌러줘야죠. 왜냐? 요 범위는 나중에 수식을 이렇게 해서 컨트롤 키 엔터 치면 수식이 복사됩니다. 그런데 이 범위도 증가되면 나중에 이렇게 증가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란 뜻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세 번째 칸을 보시면 여기 있죠. 내림차순으로 속력할 경우는 뭐요? 0이나 생략하면 0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0을 썹시다. 그냥 이렇게.
됐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안 돼요. 왜냐? 지금 if 함수 안에 순위 함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if는 부모고 안에 있는 건 자식입니다. 항상 부모에서 끝내줘야 돼요. 여기서 끝내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면 안 되고 다시 요거 if 함수를 다시 클릭해 줘야 돼요. 클릭해 주면서 이게 if 함수로 바뀌었죠. 그죠? 아까 순위 함수 바뀌죠. 그죠? 다시 볼까요? 순위 함수 눌러볼까요? 이거 클릭해 보세요. 바뀌죠? 다시 if 눌러보세요. 되죠? 이렇게 바뀝니다. if 함수 안에서 여기 줍니다. 1등, 2등, 3등만 순위를 써라. 그런데 지금 요거는 순위만 구한 상태예요. 그죠? 여기서 비교값을 넣어줘야 돼요. 어떤 비교값을 넣어주냐면 바로 요 옆에 다시 자세히 보기 위해서 요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요 버튼 그냥 써도 되지만 넓게 보이기 위해서 요 버튼 눌러서 지금 요 상태에서 순위를 구할 값에 1등, 2등, 3등이니까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순위 어떤 순위 값이 3등 이하이다 뜻이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순위가 1등, 2등, 3등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엔터를 치든 요걸 누르시면 빠져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순위를 넣어야 되니까 순위를 다시 요거서부터 가로 요거서부터 앞으로 쭉 끄세요. 됐죠?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복사, 요 밑에 칸 찍고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그 다음에 아닌 경우는 큰 따옴표 2개, 공백. 됐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위에 수식 입력 쭉 찍어주시고 컨트롤 키 엔터 친다. 됐죠? 그러면 순위만 계산됐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3번 문제가 됩니다. 3번이 여기죠. 3번은 또 평균을 구하는 거는요. 하락폭의 전체 평균을 구할 건데 하락폭이 여기 있죠. 이걸 계산할 건데 하락폭이 전체 평균 이상인 아파트 개수를 구하는데 정의된 이름, 우리가 아까 이름을 지정했어요. 그죠? 여기다 이렇게 범위 정하고 여기다 하락폭이라고 쓴 거 기억나시죠? 하락폭이라고 이름을 정해놨습니다. 구한 결과값에다 나중에 개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평균을 구할 건데 하락폭의 전체 평균. 평균을 구하는 건 뭘까요? 바로 count if 함수가 개수죠. 개수는 영어로 count 1, 2, 3, 4 이렇게 카운트예요. 근데 평균 이상인 요거를 조건으로 줘야 되니까 count if라는 함수가 들어갑니다. if는 만일에 조건에 만족하는 count 개수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count if 안에 average라는 조건을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값이 나온 상태에서 요 ampersand 표시하고 큰 따옴표 개 이렇게 써줄 겁니다. 이런 형태로.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어요. 먼저 여기 클릭해 주시고 위에 수식 입력줄 클릭하셔서 는 count COU 여기 나오죠. 탭키 누르셔야죠. FX 누르셔야죠. 나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범위가 어디 있습니까? 하락폭이니까 여기 범위가 되죠. 범위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들어가죠. 범위니까 아까 이름 정의한 하락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평균 이상이죠. 이상 표시는 꺾기 표시 는이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평균을 그러니까 요 함수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average 그대로 써주세요. 틀리면 안 돼요. AV, AGE, average, AG 이렇게 AVR, AG 가로 여시고 범위 정합니다. 하락폭의 범위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닫아주세요. 그 다음에 탭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문제가 요건 탭키 누르면 안 되겠나? 왜냐면 요거는 계산되는 것이죠. 계산되는 것이고 요거는 문자이래요. 그죠? 그러면 요 뒤에 큰 따옴표 지우시고 요거 여기다 큰 따옴표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앰퍼샌드 표시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게 좀 복잡한데 이걸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요거는 계산되는 것이죠. 숫자가 나오는 거죠. 숫자가 나오는 에버리지는 숫자가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꺾기 표시 넣는 이상 표시죠. 요거는 문자예요. 요거 문자이고 뒤에 플러스 숫자가 플러스 되려면 문자를 큰 따옴표 해주시면서 요 표시를 반드시 해주는 게 엑셀의 문법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 상태에서 다 나왔어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끝난 게 아니죠. 뒤에 개를 붙이니까 다시 위에 수식 입력줄 &, 큰 따옴표, 개, 큰 따옴표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합니다. 4번은 운암동에 2020 운암동이요. 운암동이네요. 운암동 이렇게 2020 매매가 평균 여기죠. 2020 매매가 평균 요거 또 요거 이렇게 요것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요걸 사용합니다. average. 그러면 또 여기 클릭해 주시고 24셀 클릭하시고 다시 위에 클릭하셔서 는 D 누르면 바로 요거 나옵니다. average. 탭키 눌러주시고 FX 눌러주셔야죠. 그러면 3개의 칸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죠. 그럼 요 칸에는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제목을 포함해서 밑에 2줄 빼야 돼요. 요까지가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는 뜻이에요. 제목을 포함해 이까지가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먼저 지정해 볼까요? 이렇게 범위 지정하세요. 두 번째 칸 클릭해 주시고 두 번째 칸은 매매가 계산될 곳이죠. 계산될 곳은 뭘까요? 운암동의 요거 2020년 매매가 여기죠. 그죠?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클릭하고 이렇게 F4셀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R 조건이었어요. 크리티리아 조건은 운암동이죠. 지역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것이 조건이 됩니다. 세 번째 칸 클릭하시고 지역 운암동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합니다. 5번은 최저가 미함수를 사용해서 2020 매매가의 최저가를 구하는데 요거는 간단합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다시 위에 찍고 는 미함수 M, I 세 번째 탭키 그 다음 범위만 그냥 합니다. 매매가 최저가 범위 쭈르르 됐죠? 가로 닫고 엔터 됐죠? 그 다음에 6번 합니다. 그 아래 와 있죠? 제24셀 여기 작업합니다. 클릭해 놓고 무슨 함수를 사용하냐? 항상 요거 함수 사용하죠. 그죠? 항상 나오는 여기는 요거를 아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거를 선택한다. 그리고 아파트명은 여기 있다. 그리고 면적 제곱미터는 여기 있다. 범위는 이렇게 지정한다. 그리고 1번열, 2번열에 2를 써준다. 정확한 일체값 0을 준다. 이렇게 해갖고 계산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 클릭한 상태에서 요 위에 클릭하고 는 V 누르면 아래서 세 번째 탭키 FX 누른다. 나왔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칸은 무조건 요거죠, 그죠? 항상 요거예요. 똑같아요. 두 번째 칸은 아파트명과 제곱미터, 아파트명은 여기 있고, 면적 제곱미터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은 아파트명은 1번열, 제곱명은 2번열에 있으니까 2를 써준다. 네 번째 정확한 일치가 0을 써준다. 확인 버튼 누른다. 됐죠? 이와 같이 VLOOKUP을 사용해서 마지막 함수까지 계산의 작업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건데 수식을 이용할 거예요. 수식. 그 다음에 조건은 면적 제곱미터가 200이야.
여기에요. 요거 200 이하 반대 꺾기 표시는하고 200 이렇게 200 이하죠. 그 다음에 행 전체니까 여기서부터 다 선택해야죠. 그죠? 행이 다 행이니까 제목을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조건에 만족하는 건 빨강 굵게 이렇게 할 겁니다. 해볼까요? 그러면 먼저 범위를 지정해 줘야죠. 이렇게 범위 지정합니다. 제목은 반드시 빼놓고 안에 내용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범위 지정하시고 조건부 서식은 홈에 들어가 있으면 있죠. 홈.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나오죠. 여기 수식을 들어갈 테니까 세규칙 눌러주셔야죠. 그 다음에 수식 여기 있죠. 밑에 아래 클릭해 줘야죠. 그 다음에 제곱미터 제목이 아니죠. 범위 안에 요거죠. 그 다음에 F3을 몇 번 누른다? 2번 누른다. 2번 누른다. 됐죠? 그 다음에 이해하니까 반대 꺾기 표시하고 넣는다. 그 다음에 200을 쓴다. 근데 요거 보시면 요거를 꺾기 표시는 절대 이렇게 띄우면 안 돼요. 나는 보기 위해서 이렇게 띄웠는데 이것도 띄워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비교 문구니까 붙였어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주고 서식을 누르셔서 굵게 빨강 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바로 조건부 서식 행에 일치되는 200 이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부 서식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